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친근한 이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내년 러시아의 신공장 완공을 앞둔 오리온입니다. 31일 크렘린궁과 업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0일 크렘린궁에서 이고르 루데니 트베르 지역 주지사와 함께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푸틴은 내년 완공을 앞둔 오리온 러시아 3공장에 대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러시아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오리온이 언급되었을까요? 사실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은 해외 시장에서 갈목할 만한 성장을 내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초코파이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사실은 여행을 다녀본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연 오리온 초코파이는 전 세계 60여 개국 중에서 연간 20억 개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초코파이가 인기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초코파이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대형마트, 동네마트, 슈퍼, 기차역 매점, 시베리아 횡단열차, 시골 마을 구멍가게 등 초코파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코리아 버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롯데리아 아니고요. 한국의 오리온 초코파이를 러시아인들이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라고 해야겠네요. 내수 시장을 벗어나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글로벌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러시아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언급될 만큼 러시아에서 명성이 높은 브랜드입니다. 이날 이고르 루데니 주지사는 푸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중 오리온의 신공장 건설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오리온은 러시아의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 현지에 있는 기존 유제품 공장을 재보수하고 새로운 유제품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실무회의에서 오리온 공장이 언급된 것, 이번 공장 투자가 러시아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현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온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러시아 트베리의 세 번째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2개 공장의 생산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러시아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29일 오리온은 초코파이의 인기에 힘입어 러시아 법인 누적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단순 월 누계 기준 매출 506억 원 이상을 올렸다고 덧붙였는데요. 2003년 러시아 법인을 건설한 오리온은 2006년 트베리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22조 원 규모의 러시아 제과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연 매출인 890억 원을 기록하는 등 2019년 이후 매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차와 케이크를 함께 즐기는 러시아 식문화와 어우러지며 출시 초기부터 인기를 끌었는데요. 러시아는 추운 날씨 때문에 차를 계속 데워 마시는 식문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가 오랫동안 졸여져 쓴맛이 강해지는데요. 이때 초코파이를 곁들이면 환상의 조합이라는 것이 입소문을 타며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찾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려주는 일화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에 차관 대신 러시아 무기를 보내줬는데 돌아가는 수송용 비행기에 한국의 초코파이를 가득 실어갔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의 인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입맛에 맞는 신제품 개발과 비스킷 제품군을 확장하며 더욱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라즈베리 맛과 체리 맛 초코파이를 출시했고 올해는 베리의 일종인 블랙커런트 맛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1993년 수출을 시작한 러시아 시장에서 초코파이의 판매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베리맛 초코파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아차 문화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다 차에서 수확한 산딸기류를 잼으로 만들어 먹는데요. 베리맛 초코파이는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시장에선 베리맛 초코파이를 상품화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러시아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희귀템이 된 것이죠. 세계화와 현지화 결합의 글로벌 전략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코파이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브랜드의 세계화와 현지를 결합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연간 20억 개가 팔리는데 그중 약 7억 개 정도가 러시아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매출은 8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초코파이와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외신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돼 큰 관심을 끌면서 초코파이로서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선 대통령도 꺼리낌 없이 즐기는 게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인데 러시아 국민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오리오는 초코파이가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티타임에 먹는 간식임을 강조하면서 그에 맞춰 유사 제품보다 20-30% 높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잘 팔리고 있죠. 러시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비만인 점을 고려해 2011년 러시아 학술원 의학연구소와 함께 초코파이가 포함된 균형 잡힌 아침 식단을 개발했는데요. 이듬해에는 모스크바 국립대의 연구를 의뢰해 초코파이에는 비만의 근원인 트랜스 지방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단연 건강까지 챙기는 국민식품 초코파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온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사업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2014년 이후 강화된 러시아 경제 제재, 국제 유가 하락 등 러시아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는 많았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외국 기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극동 지역을 개발하고 각국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푸틴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선택한 기업은 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가장 사랑하는 기업을 삼성과 LG로 꼽을 만큼 한국 사랑이 각별한데요. 또한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기초 인프라 구축, 인증제도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왜 강대한 자본의 투자 기회를 한국에 선뜻 내주며 한국 기업에게 러시아 진출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한국의 1997년 IMF 경제위기처럼 1998년 러시아도 경제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쌍두마차를 달리던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러시아는 주식시장 붕괴, 국가신용도 추락, 루브라 평가절하 등 수많은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건데요.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를 90일간 지불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다니 손해를 보기 전에 떠나자는 마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는 망했다며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소니마저 서둘러 러시아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 LG, 현대 등 지금의 세계 최고가 된 한국의 기업들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 업체는 삼성의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이 업체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삼성에 600만 달러라는 큰 액수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삼성은 돈 대신 그들의 사업 건물을 받은 다음 돈을 갚을 수 있을 때 다시 건물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업체가 사옥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면서 임대 수입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90년대 당시에는 삼성이 세계 1위의 기업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2000년대부터는 무너졌던 러시아 경제가 서서히 살아났고 러시아의 부동산 가격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삼성이 건물을 팔아 더 큰 수익을 챙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기업과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라며 건물을 팔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삼성의 의리 덕분에 그 러시아 기업은 재기에 성공해 돈을 갚았고 건물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 덕분에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는 특히 가전 분야에서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 무려 5개의 제품이 선정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LG는 러시아 현지화 전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분야에서 1위로 올랐고 현대자동차 역시 러시아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신차를 출시하며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다른 외제차보다 한국의 현대차가 국민차로 불리며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시락 라면, 오리온의 초코파이, 한국의 화장품 등 한국의 제품은 러시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진실된 마음을 보여준 한국 기업이기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런 배경을 살펴본다면 러시아에서 1조 원의 매출을 세우며 국민 간식이 된 한국의 초코파이 돌풍도 이해가 가네요. 최근 K푸드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라면입니다. 출출할 때 어김없이 생각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맛보는 순간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한국의 라면이 세계에서도 그 맛을 인정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에서 꼽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에 우리나라의 라면이 이름을 올린 것이죠.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라면 1위를 차지한 제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면으로 꼽히는 농심의 신라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유의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특징인 신라면 블랙이 1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면의 원조인 일본 라면들을 모두 제치고 무려 1위를 차지하자 예상치 못한 한국 제품의 선전에 라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7월 3일에 보도된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에는 무려 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일본 현지에서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들은 크게 맛있었다라고 한국의 라면을 인정하는 의견과 더 맛있는 게 있을 텐데와 같이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확실히 신라면 블랙 맛있더라. 밥까지 말아먹게 돼서 탄수화물 잔치가 되어버려 문제지만 신라면 스프도 좋지만 면이 좋네요. 라면은 이것만 먹을 듯? 일본에서 옛날부터 인기 있던 면은 얇고 퍽퍽해서 안 사게 되네. 신라면과 짜파구리가 일본 안에서도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듯. 한번 먹어봤는데 맛에 깊이가 없고 얕은 국물에 향신료만 많이 들어간 느낌. 그런데도 세계평가 1등이라는 게 놀랍다. 아메리카 사람들은 맛의 감각 차이가 크구나. 해당 기사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섞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라면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가 1위로 선정한 신라면 블랙을 신라면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소개했는데요. 설렁탕 양념이 들어간 진한 소고기 육수와 적절한 매콤함, 슬라이스 마늘과 큼지막한 버섯 조각, 쫄깃한 면발이 주는 훌륭한 식감의 조합으로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신라면 블랙 다음으로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함께 조합한 일명 짜파구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짜파구리는 짜파게티의 단맛과 너구리의 매콤한 해물맛이 조화를 이루며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에 소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짜파구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제품이 만나 완벽한 조합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전 세계 라면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농심 브랜드의 좋은 평가는 곧 한국 라면의 위상과도 연결된다. 경쟁 우위의 맛과 품질, 생산 시스템을 자랑하는 농심의 해외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11개의 리스트 중 무려 4개의 한국 라면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으로 순위권에 오른 4개의 제품 모두 농심 브랜드 제품이었죠. 농심의 글로벌화를 이끈 신라면은 1986년에 태어났습니다. 신라면의 신은 맵다는 뜻이지만 고 신촌호 농심 회장의 성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들 정도로 애정이 남달랐던 것이죠. 사나이 울리는 이라는 대표 문구도 직접 만들고 개발부터 광고까지 관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신 회장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탄생한 신라면에 대한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닭고기나 야채 육수 베이스, 순한 국물 라면 사이에 매콤한 빨간 국물 라면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서민 음식 소고기 장국을 모티브로 만들어 친근하면서도 한국인 특유 매운맛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전략이 통한 셈입니다. 출시 3개월 만에 30억 원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1991년에는 국내 라면 시장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신라면은 30여 년간 업계 상위권을 놓치지 않으며 국민라면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신라면은 농심의 세계 진출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1996년 중국 상해의 법인을 통해 중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고 2002년에는 일본, 2005년에는 미국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해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지난해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신라면의 인기 비결은 소비자와 친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좌에 오른 이후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절대 강자이지만 1등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진화를 추구하려는 것이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라면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당시 국내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고급화,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요. 소비자의 가난한 배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라면이지만 소비자 니즈에 따라 신라면은 변신을 결심합니다.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맞았던 2011년 신라면 블랙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신라면 블랙은 면과 스프 품질을 강한 프리미엄 유탕면입니다. 농심 연구개발센터가 우골과 야채의 신공법을 적용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7개월 동안 연구했다고 하네요. 소비자와 소통하려 했던 신라면의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신라면 블랙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라면이 뉴욕타임즈 1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기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국 라면이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본 자국에서도 한국의 라면이 인기를 치솟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인기는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인들이 뽑은 베스트 라면 톱10의 해외 브랜드 중 유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라면은 원래 일본이 원조인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일본 라면보다 한국 라면을 먹는 것일까요? 식품업계에 따르면 일본 라면 시장은 2015년 5,888억엔에서 지난해 6,285억엔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죠. 일본 내 매운맛이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산 매운라면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유행하고 일본 유명 유튜버들이 한국라면 먹방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면은 일본 시장에서 MZ세대 공략에 힘입어 인기라면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일본인들은 매운맛에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일본 유튜버들 사이에서 매운 한국 음식에 도전하는 콘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한국 라면의 인기 현상을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26일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의 메자마시TV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한국 인스턴트 라면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메자마시TV는 한국산 라면 매출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간 봉지라면 판매 순위 1위는 삼양식품의 치즈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세계 80개국에서 20억 개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입니다. 1위의 이름을 올린 치즈불닭볶음면은 특유의 매운맛에 고소한 치즈맛까지 더해져 일본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2위는 농심 얼큰한 노구리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알려진 짜파구리 레시피가 일본에서도 관심을 얻으며 얼큰한 노구리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3위는 일본에서 한국 라면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농심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은 한인마트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반 슈퍼마켓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히트 상품이죠. 4위는 한국식 히야시추카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팔도의 팔도 비빔면이, 5위는 한국풍 짜장면으로 유명세를 자랑하는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가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본 내 한국 음식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합니다. 한류가 음악, 드라마, 영화, 소설, 패션 등 전방위적으로 인기를 떨치자 음식 문화도 급격하게 퍼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에서는 제4차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인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 한국의 라면. 머지않아 전 세계인의 식탁 속에서 만나게 될 한국의 다양한 라면을 기대해 봅시다.